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고 핵심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환경 설정에 들어가려면 단축키 커맨드 10, 커맨드 쉼표 콤마 누르시거나 상단바에 모션의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차례차례 한 개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입니다. 가장 먼저 모션을 시작할 때 두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빔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기본 프리셋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시작될 때 표시가 됩니다. 오픈 라스트 프로젝트로 하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마지막으로 저장된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입니다. 드롭 메뉴 딜레이인데 이게 얼마나 짧고 기냐, 드롭 메뉴가 오래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숄트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툴팁입니다. 쇼 툴팁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아이콘 버튼을 갖다 대고 있을 때 밑에 작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게 해주는 툴팁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단 폴더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알파벳 리스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록에서 폴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폴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모든 항목 뒤에 폴더가 나타내게 됩니다. 아래는 포토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왼쪽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포토스가 있습니다. 이때 연결되어 있는 게 포토스를 할 것이냐 포토부스를 할 것이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쇼 프리뷰 아이콘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로 와서 레플리케이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미리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체크 해제를 하면 똑같이 레플리케이터 아이콘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는 한번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행되냐 말 것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미디어입니다. 자동적으로 모션이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를 관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피어런스로 가겠습니다.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바의 디스플레이 표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에로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에로를 넣었을 때 이름만 있으면 타임바에 이름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름과 썸네일이면 이름과 썸네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필름 스트립은 필름 스트립처럼 쭉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지우고 레플리케이터를 넣어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타임바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풀뷰 오퍼시티입니다. 풀뷰 오퍼시티가 뭐냐면 이 이미지가 캔버스 영역 밖으로 넘어갔을 때 얼만큼 보여주냐입니다. 이때 지금은 보여지지 않게 되지만 요 상단바의 뷰 창에 가셔서 Show Full View Area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설정한 대로 75%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 프리뷰입니다. 썸네일 프리뷰는 여기 프로젝트 페인의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체크보드로 되어 있는데 컬러로 하시면 흰색, 또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굳이 같은 색깔의 아이콘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입니다. 상태바인데 상태바는 마우스 커서가 있는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레이어를 이동하게 되면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이 보고 싶으면 색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는 좌표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컬러는 지금 RGB가 있는데 RGB %로 할 수 있고 휴, 세츄에이션, 밸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RGB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환경입니다. 기본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기본 새 프로젝트 기본값을 설정할 건데 모션을 종료하고 난 뒤 새로 생성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의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꿀 것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For New Document는 커맨드 N을 눌렀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창을 띄울 것이냐 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보여지게 되는데 프리셋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같은 결과물을 A, B, C로 만들 때는 유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틸 이미지와 레이어입니다. 디폴트 레이어 듀레이션은 레이어의 길이가 프로젝트 길이만큼 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길이에 따라서 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미지나 레이어를 추가할 때 50프레임만 하고 싶으면 50프레임만 하면 되고 50초 하고 싶으면 50초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듀레이션, 프로젝트의 길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생성될 때 현재 프레임, 즉 플레이 헤드가 있는 현재 프레임에서부터 생성될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의 시작 지점에서 생성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지 스틸스,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캔버스 사이즈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표시 있는데 다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프레임과 타임코드입니다. 지금 프레임을 눌렀을 때는 아래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로 바뀌었을 때는 아래가 타임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넘버링은 첫 번째 프레임이 0이나 1이냐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0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로 시작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백 컨트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갈 것이냐인데 플레이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업데이트는 그대로 보여주고 플레이 헤드만 지금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 타임라인에 보시면 플레이 헤드만 이동하면 됩니다. 플레이 헤드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입니다. 플레이를 누르시면 플레이 헤드가 중앙에 가만히 있고 타임라인이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오디오를 잃어버렸을 경우, 동기화를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비디오 프레임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오디오는 계속 재생되지만 비디오 프레임은 늦지 않게 건너뜁니다. 그리고 아래 체크하시면 프로젝트를 매끄럽게 재생되지 않을 때 오디오 재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아래 룹 오디오 와일 스크러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옵션을 누르고 플레이 헤드를 누르면 방금 같이 계속 옵션을 누르고 플레이 헤드를 클릭했을 때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면 한 번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타이포 작업할 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 기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키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락 키프레임 타임 인 키프레임 에디터입니다. 도형을 하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 움직임을 주고 키프레임 에디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위아래밖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체크를 해제했을 때는 자유롭게 앞뒤 상하 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low Subframe 키프레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칸이 선택되어 있으면 재생하면서 기록할 때 또는 키프레임 편집기에서 키프레임 변형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조정할 때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부드럽게 된다고 하니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입니다. 캐시 환경 설정은 프로젝트 메모리 관리 및 디스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스템의 총 메모리에 프로젝트 캐시에 사용할 메모리의 백분율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프레임 캐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재생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100%로 하셔도 되고 90% 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토세이브입니다.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15분마다 자동으로 저장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당 최대 40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개의 프로젝트를 자동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하는 폴더는 여기 주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따로 위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리타이밍입니다. 소스 미디어를 리타이밍 할 때 컴퓨터에 리타이밍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소스 미디어와 함께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폴더에 따로 지정할 것이냐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따로 지정한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입니다. 뷰의 창에 보면 그리드 창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드 컬러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시면 됩니다.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색을 방금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고 다이나믹 가이드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스냅했을 때 센터와 가장자리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러 로케이션, 룰러가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룰러의 위치는 왼쪽 상단입니다. 다른 곳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 존에 관한 것입니다. 또 뷰에 가시면 세이프 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존을 클릭하겠습니다. 액션 세이프 존이 있는데 90%고 이것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세이프 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0으로 기본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타이틀 존도 80%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요. 필름 존입니다. 필름 존에서 내가 원하는 필름을 만들고 싶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 안에는 보여지게 되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굳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할 거고, 세이프 존은 자막을 위해서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D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추가했을 때 3D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캔버스의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뷰가 있는데, 모든 움직임에 할 것이냐, 트랜스폼의 움직임에만 변화할 것이냐, 모든 움직임에 변화할 것이냐,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50%인데 저는 다시 3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뉴 그룹 타입입니다. 그룹을 클릭하시면 3D 있는데 2D, 3D로 조정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항상 2D로 할 것이냐, 항상 3D로 할 것이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3D 그리드입니다. 3D 그리드를 얼마만큼 설정할 것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셋입니다. 스티커 사이즈부터 4K 그리고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없지만 내가 자주 사용하고 싶은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리셋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720에 480 그리고 NTSC로 해가지고 29.97 프레임으로 동영상 SD 해가지고 OK 누르시면 SD 사이즈에 새로운 프리셋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고 디플리케이트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에는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고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태블릿으로 조정할 수 있는 와콤과 같은 태블릿이 있으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연결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션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